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후보 변호사시고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를 총괄할 본부장으로 준비 책임을 맡긴다.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회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시던 김민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거 치르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네. 또 한 번 선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총선을 갑자기 다시 한번 치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네요. 거의. 저희가 이제 밑쪽 민주당 후보님들을 최고위원 후보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급한 거 하나 좀 여쭤보고 할게요. 오늘 네. 법사위 입법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그 전에 정말 이제 한동안 사라져서 못 보던 장면을 다시 보게 됐어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주 막 막아서고 난리가 나고 전현희 의원이 얼굴이랑 이렇게 허리랑 다쳤던데 법대로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죠? 저는 근데 지금 공소 취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지금은 이런 거 다시 해도 다 정권 잡았으니까 봐주고 그럴 모양이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특검 통과하는 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의식해서였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진화법에 문제가 될 수 있을 행동을 조금 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는 생각 안 할 정도로 다급함과 초조함과 어떤 또 푸시, 압박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종합적으로 묻어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경솔한 건 모르는 국민이 없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는 거 아이고 어떻게 저런 그 내밀한 얘기를 막 하나 그런 경솔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사과하고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 왜 법을 안 어기냐라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하면 그거 법 어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역대 정권들이 하야도 하고 뭐 저격도 당하고 유월항쟁에 항복도 하고 탄핵도 되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자멸할 것 같아요. 네. 막 자폭에 뭐 자기들끼리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이러다가 거의 1년 내에 자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무너질 거다. 굉장히 독특한 최초의 형태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아니 지금 나오는 게 사실은 당무 개입도 그렇고 예. 국정농단도 그렇고 공소취소도 그렇고 자기네끼리 그다음에 야 이거 하면 탄핵이야. 탄핵 밑밥이야. 밑밥 까는 거니 이러고 자기네끼리 요즘 탄핵 발언을 국민의힘이 거기서 더 많이 하잖아요. 해요. 네,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탄핵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무슨 뭐 법적으로 똑 떨어지는 문제에 올리는 거 자기네끼리 다 쏘잖아요. 뭐 욕은 우리한테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 해놓고 자기네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때가 오긴 왔나 보다. 저는 탄핵 발언을 국민의힘이 더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탄핵을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막 먼저 탄핵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물타기를 해놓으면 오히려 탄핵 열기가 식을까 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게 저렇게 망하는 시기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이번 망하는 방식은 저런 방식을 자멸 방식으로 망할 것 같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막 사실은 그 자폭의 뇌관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보다는 국정조사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둘 다 의미 있다고 보고요. 가령 이제 지난번에 최혜병 청문회, 입법 청문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다 나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통상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의미는 뭐냐면은 국민들 눈앞에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심증을 굳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딱 인식을 하고 나면 아,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딱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정조사가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최혜병 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딱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거 하고 박정훈 대령 예. 이야기하는 거 하고 표정과 내용과 발언을 딱 보면 아, 누가 진실인가 거짓말인가 그냥 답이 딱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효과가 여러 개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특검은 다만 또 해야 생기는 어떤 객관적인 조금 더 명료한 증거의 확보의 가능성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두 개 다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개 다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조금 표현이 틀린 것 같아요. 특검이냐 국정조사가 아니고 국정조사냐가 아니고 청문회냐 국정조사냐 이런 차이였던 것 같은데 예. 네. 청문회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는 어떤 의미가 아니, 있다고 이제 보십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법적인 어떤 그 규제력이 강하죠. 예. 그렇지만은 또 그 전에도 충분히 다양하게 지금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이것들은 뭐 다 활용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예. 오늘도 지금 임성근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안 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안 하고 또 이제 여당 쪽에서 뭐 종용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하고 이래서 청문회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뭐 결국은 사실은 이게 보완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검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특검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의 어떤 칼끝이 대통령 본인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탄으로서 거부권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러면 사실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쌓여가는 거죠. 계속 이 포인트가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들이 있지만 그걸 차곡차곡 저는 쌓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르게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진실이라는 걸 완전히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자폭도 생기고 뭐 자멸 카드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이 나오면서 쭉 가는 거죠. 이제 자폭도 사실 자폭으로 이끌고 갈 어떤 지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폭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김민석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뭐 최고위원급은 진작 넘었는데 대표도 하셨고 사실 최고위원도 두 번인가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딱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래 지금 정말 경험과 지략을 갖춘 분이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어야 된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200석이 넘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애매한 그 숫자가 있으니까 신의 한 수가 필요한 때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이 지금 이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님한테 요청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처럼 전 사실 최고위원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막 정치적 상승에 크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예.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 뭐 원내대표를 하냐 마냐 이런 고민도 있었고 또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사실 성적이 별로 안 좋으면 오히려 손에다 뭐 이렇게 해서 말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 사실 부담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을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앞으로 1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2년 후지만은 지방선거는 2년 후에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대선이 언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 못하잖아요. 예. 3년인지 그냥 빠르면 좋겠어요. 1년일지 마음은 다들 그렇고 그래서 너무 복잡한 상황이 예측돼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예측 불가하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저는 상대의 막장 칼춤도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봐요. 예. 그냥 원래 이게 죽을 때가 되면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별짓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쥐가 고양이를 물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1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꼭 개인의 정치 스케줄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할 때 어떻게든 당의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당의 시스템 안에 있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고위원으로서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시는 것도 봉사, 섬김, 희생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진으로서 그냥 뒤에만 있는 것보다 최고위원 하신다는 게 사실은 짐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리신 결단으로 보는데 그래도 수석은 하셔야죠. 아니, 그렇게 말씀은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요. 제가 마지막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마지막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등수나 이런 거 다 머릿속에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뛰어들기가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통상은요 권한을 가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구체적인 당내 기능을 가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어서 통상은 최고위원이 말하는 자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스를 가지고 회의 때 얘기해서 그게 기사가 되고 뭐 이런 뭐 주제 설정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말하는 최고위원으로서라기보다는 말도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직권 플랜 본부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상당 부분의 일을 당무를 우리가 필요한 공격과 수비와 직권 준비에 필요한 당무를 좀 꼼꼼히 챙겨갈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관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은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사실 집권보다 더 중요한 게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장내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개헌도 있고 또 뭐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긋지긋한 이 정권을 빨리 끝내고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런 거죠. 거거든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게 할수 순서로 있을까요? 보면 예.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거를 하나하나 공격을 세게 하고 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당하게 막 치고 들어와서 막 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또 지금 국민들이 탄핵 요구를 하는 것들을 잘 대응을 하고 받들어서 이렇게 해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탄핵은 8석이 더 필요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 집권의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공격도 하고 또 탄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길도 밟아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자 방어 무기가 뭔가? 저는 그게 집권 준비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평상시에는 조금 신중론자인데요. 선거를 하고 할 적에도 지난 총선을 할 때도 제가 대표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에게 한 석만 더 주십시오 라고 답답할 정도의 절제를 유지한다면 결과는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당이 그렇게 쭉 왔습니다. 비교적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늘 그렇게 조금 신중론으로 하는데 지금은 저는 신중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대세론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그리고 상대가 공격을 해오건 상대가 뭐 피하려고 하건 지금 탄핵 전선이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권이 바뀐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는 것을 우리도 자신을 갖고 상대방도 자포자기한 상대 정도가 되고 일반 국민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소위 이 기득권층이 그렇게 인식해 나가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저는 아니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가 집권 준비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청원이 140만 넘어가고 국민들의 탄핵 열기가 높은데도 그걸 지금 온도로 따지면 100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90 몇 도에서 그냥 끓고 있는데 왜 100도가 안 될까? 국민들이 70%가 윤석열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그러면 윤석열을 탄핵하면 민주당이 70%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것도 있고 예. 8석이 올까? 헌재가 결정할까?부터 예. 그런 시작해서 것도 그렇게 있고. 하고 나면 사실 탄핵이 가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대선에 확실히 이길까? 결국 최종 승부는 거기서 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역발상, 역순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1년 내에 전속력으로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집권 준비를 하면 집권 역량을 국민 앞에 제시한다 이렇게 그게 받아들이면 이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만은 아니지만 네. 당원의 강화. 그건 뭐 지금 권한 강화도 있지만 사실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력을 극대화하는 것. 두 번째는 정책의 강화. 근데 정책도 통상적인 정책 정당이 아니라 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과거 DJ 때 노사정 대타 여부로부터 시작했던 지금은 가령 의정대란이라든가 유보통화, 국민연금 이런 과거와는 다른 류의 이슈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회의 다원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 협약적 시도와 성과를 보이고 그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아 조금 다르네 하는 그것이 지지층의 확산으로도 간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인재풀의 확보인데요. 그것을 제가 예비 내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야말로 내각적 수준부터 그 아래 수준까지 전국과 지방에서 인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비해내고 풀로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돼서 그리고 그것이 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성큼성큼 정말 보여줘야 돼. 전 다음 이번 전당대회 되면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추진체도 만들고 진도를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제로 그걸 챙겨나갈 생각인데요. 그런 것을 하면서 공격하고 지금 탄핵 전선도 진전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방어도 하고 이렇게 갈 때 저는 그 모든 것에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 무기는 바뀐다. 집권 반드시 민주당이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성큼성큼 가고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 대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각각의 역할을 다른 최고위원들께서도 잘 하실 수 있고 좋은 분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저도 같이 그렇게 역할에서 싸우기도 할 것이고 방어도 하고 등등 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키인데 이거를 챙길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저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선 겁니다. 예. 왜 최고위원에 출마했을까? 그 정도 급은 이미 넘어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당사자께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해하셨던 역할이 있잖아요. 늘 정권을 만들어 오시고 그것 잘 되게 이렇게 돕고 근데 이번 총선 때도 선대위원장 중 한 분으로 역할을 하셨고 저는 뭐 과거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첫 정권 교체를 하기 전에 야당의 첫 큰 승리였던 조순시장 선거 때부터 같이 모시고 선거를 쭉 치러 봤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 번 이젠 자네들이 책임지고 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역할들을 이어받아서 반에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메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또 더구나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 4기 집권 플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주 4기입니까? 그럼요. 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4기를 얘기하신 거군요. 했죠. 예. 민주 4기 집권이 예. 난 4기를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 예. 민주 4기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씁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제가 꼭 4기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아닌데 예. 아마 그건 이렇게 어디서 언론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 붙였나 같아요. 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집권 플랜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의 이제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걸로 보면 4번째가 되는 거죠. 뭐 이번에 더민주혁신회의인가요? 선호도 조사했는데 1등 하셨고 최고위원 되시는 것은 뭐 저는 뭐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오늘 네.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아주 잘 납득이 됐습니다. 네. 이제 당원들이 또 찍어줘야죠. 그럼요. 그리고 또 지금 뭐 15%가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던데요. 네. 대의원 투표도 있고 또 권리당원 투표도 있고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당원 주권 시대라는 얘기도 이렇게 제기도 하고 이번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자 이렇게 제기도 했고 이번 예비경선 같은 경우에도 그 권리당원 원래 몫이 없었던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되니까요. 제가 무슨 그렇게 평소에 막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저기도 아니고 해서 아주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김 의원님 대단하신 거예요. 벌써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던 것이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를 받게 된다는 게 이거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거의 진짜로 마지막 당직을 한다라는 정도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력 투구할 거고요. 올인할 거고. 어쨌든 현재 당에서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을 직접 사실 중심에서 이끌어봐서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은 아마 현역 중에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필요할 때는 제가 또 나서서 이야기를 또 꼭 해야 될 때 하고 이번에 당원 주권도 그렇고 총선 전에 뭐 신당론 나왔을 때 사쿠라 신당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싸울 때는 싸우고 검찰과도 그렇고 해서 제가 하여간 할 수 있는 몫은 아마 제가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경험도 쌓이고 또 오랫동안 야인 생활도 하고 했는데 제게 쌓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음 1년 동안 다 풀어서 정말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이번에 국방위가 이제 물론 국방위가 원래 좀 중량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지만 이번에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국방위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니 전에부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초선 때 그때는 인기 상임위에서 가기 어려웠던 재경희 정무위를 그때 사실은 김대중 총재 시절에 정치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좀 배려를 이렇게 받아서 시작을 해서 비교적 여러 상임위를 거쳐봤는데요. 요새는 외통이나 국방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교 통일 이슈도 국방 이슈 쪽으로 많이 전화된 면이 있고 해서 전에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너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뭐 배움도 되고 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뭐 보건복지위원회 또 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네. 이제 비켜주시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국방위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다. 특히 최혜병 특검법도 있고 말이죠. 국방위에서 또 이런저런 정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방위에 또 전문성 있는 의원들도 많고 하셔서요. 굉장히 쟁쟁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이. 근데 그래서 사실은 최혜병 특검 등등과 관련한 요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냥 상임위만 열어도
상당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해서 아직 국방위를 제대로 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걸 지난번에 사실은 특검법 통과하는 날도 원래 오전에 여야 합의로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무산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지만 열리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보완적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박성재 장관 나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막 그렇게도 하던데 신원식 장관도 아예 막 출석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 자체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요. 예. 예. 근데 뭐 상임위가 열리면 그렇게 안 나오게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국방위가 아주 단단한 분들이 포진해 계시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당원 동지 또 국민들께 한번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하시죠. 네. 김민석이 뭐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또 거치면서 또 많은 거를 몸에 새기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당에서 일에 관한 한 김민석이 일을 맡으면 꼭 해내더라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당의 집권 준비, 이재명 대표의 집권 준비를 책임지고 바로 옆에서 확실하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지하는 댓글이 많이 왔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서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도리님, 절제되면서도 강력하고 신뢰감을 주는 민주당의 스피커 김민석 의원님 수석 최고 확신합니다. 전정혜님, 일하는 김민석 무한 응원합니다. 그러셨고요. 조사루스님, 민주당 선거 전략 전문 김민석 최고위원님 응원합니다. 지방선거 차기 대선 승리 위에 김민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나라 위에 김민석 의원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예. 쑥이님, 전략가 김민석 의원님 응원합니다. 옛날에는 투쟁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엔 전략, 지략 이렇게들 많이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가끔 그렇게 뭐 전략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전략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략이라는 게 겪어보니까 별게 없더라. 이게 이제 제가 근 20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원칙과 정체성, 가치 이것 이상의 전략이라는 것은 별로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폭풍우 같은 상황이 올 텐데 그때 또박또박 이렇게 원칙적인 판단을 하고 가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상의 묘수풀이를 하려고 그러다가 대부분 사고가 나거든요.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제력, 균형감 이런 것이 혹시 조금 생겼다면은 여러 가지 풍랑을 겪으면서 좀 생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년 세월이 우리 김민석 의원님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민석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법사위 청문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들을 텐데요. 정어리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주 이번 주에 준비했던 보신 대전이 아주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소비 생활의 지름길입니다. 보시죠. Wow!
이번 주 날씨도 여러 가지로 참 굳고 힘들고 그랬는데도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소개한 이열치열 몸보신 특별 기획전 도가니탕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가격이 뭐 좀 또 매력적이긴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더울 때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거 또 검증된 거 좋은 가격에 드시는 거 한 분 10팩 이상씩 구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또 1000팩 넘게 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언양불고기도 4차 사전 예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일까지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발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언양불고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크림 받으실 분 5분 금쪽이님, 한영숙님, 김연실님, 윌리엄님, 수은영님 이렇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욱 힘차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